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의 의함.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착오 취소 규정은 민법 제109조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정에서 취소하지 않기로 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약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하다. 자, 미미하게 경미하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례가 결론을 내렸죠.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착각이랍니다.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답니다. 자, 서명 날인을 지금 잘못한 거죠. 근데 앞부분은 거래 계약서예요. 즉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보증이에요. 연대보증 서면, 즉 보증 서면이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증은 내가 빚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착각한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착각한 게 아니에요. 뭐 계약의 내용을 착각해서 연대보증 서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종이만 잘못 본 겁니다. 이 종이 잘 보세요.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즉 종이를 잘못 본 거예요. 종이를 잘못 본 결과 서명 날인도 잘못된 거죠. 내용에 대한 착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표시만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내용을 착각해서 보증서면 잘못 찍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종이를 지금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표시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착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계약 내용이나 또 연대보증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하고 그런 착각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은 사기죄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이를 알면서 이용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죄죠.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를 보호하죠? 표의자 측을 보호해주죠.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표의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은 취소를 못 하는데 상대방이 범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표의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가 돼야죠.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민법 제109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착오 취소 적용이 되는 거죠. 법률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표시를 했으면 법률의 내용이 되니까. 근데 화살표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죠. 이거는. 그럼 결국은 상대방이 또 알았다는 거고 유발 당했으니까 표의자도 안 거고 그러면 법률의 내용이 되니까 민법 제109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다면은 동기라 할지라도 법률의 내용이 되니까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유발이 되었으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자, 해제. 그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해제한 후에도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대표적인 게 원상회복도 있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있죠. 근데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 무효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데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죠. 해제는 해제대로 착오 취소는 착오 취소대로 별도의 제도니까 각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가 아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것으로 법에 적합합니다. 적법행위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면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착오 취소권 행사하려면 중중 요건이 중중이었죠. 중요 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봤죠. 근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했으니까 중요 부분 착오 중중에서 첫 번째 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착오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중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인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착오 취소를 못하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이용까지 한 경우는 이놈은 나쁜 놈이다. 사기죄다. 그럼 법은 범죄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 표의자 편이다. 그래서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비록 있었지만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입증에 대한 문제죠. 입증 관련해서 에웃이라고 그랬죠. 중과실상, 과실상인 에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과실상이에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집니다. 보실까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중과실상이 나와야죠. 그러면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설문에서는 부인하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착오 취소에 의한 소급적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진 사람, 즉 표의자였죠. 그러면 그 반대편의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 착오는 착각과 같은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착오나 착각을 일으켰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한 거죠. 이 모른다는 게 착각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한 게 있어요. 앞에서 배웠죠. 통정의 표시가 그러했고요. 비진의 표시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착각에 빠져서 한 의사 표시를 말한 거예요. 이러한 의사 표시의 효과에 대해서는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데 이 부분 주목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의 성격을 임의 규정이라 그럽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권 행사의 배제를 약정해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권 행사를 배제하겠다. 즉 앞으로 양 당사자가 우리 착오에 빠져도 취소하지 말자라고 이 배제하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 제109조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입니다. 이 입증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 암기를 합시다. 안 잊어먹기 위해서. 중과실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입증 책임 관련해서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 중과실상을 외우는 방법으로 과일 장사 아시죠? 과일 상인. 과실상입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다 보니까 중과실상을 외우는 거예요. 즉 과일 상인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거였죠. 그러면 입증에서 우리가 앞부분 배웠듯이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누구한테 줍니까? 착각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사고 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객기 부린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표의자, 이 사람 누구죠? 착각한 사람이잖아요. 착각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대한 과실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암기하는 방법은요. 중과실상이에요. 과실상인. 이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가 입증해서 표의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지만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표의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하는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고 친 사람, 개그 부린 사람, 잘못한 사람, 착각한 사람, 그 사람이 결자 해지해라. 사고 친 사람이 입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중과실상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유리하죠. 입증하게 되면 유리하게 될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중과실상, 과실상행, 과실상, 중과실상.